자, 물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도 지금 먼지가, 이게 다 빗물 먼지거든요. 빗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빗물이 이제 마르면 이제 먼지가 쌓여요. 그 먼지들이 낙엽잎하고 쭉 같이 이제 흘러요. 배수구멍 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흐르는데, 배수구멍 쪽으로 가면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위에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물 따라서 쭉 가요.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그 빗물에 떠다니면서 낙엽잎 같은 게 다 배수구멍 쪽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게 되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는 빗물 물바지가 새지 않았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새지 않았던 물바지가 뭐 이 안쪽으로 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은 넓어요. 근데 안쪽은 높이가 낮아요, 두께가. 그러면 물이 이 정도 차면 여기가 막혀지면 이게 물이 수면이 차게 되겠죠. 그럼 이 안쪽으로 새게끔 되는 거예요, 물바지 안쪽으로.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가 공사를 물바지 시공을 했는데 잘 됐다가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안 새던 물바지가 안 새던 곳에서 물바지가 안쪽에서 물이 샌다, 물이 넘친다, 그러면은 무조건 홈통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빗물 따라 이렇게 막혀진 홈통을 위에 이렇게 걷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홈통 기능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바지를 하실 때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뭐 현관 출입구는 좀 불편하더라도 현관 출입구는 그냥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뭐 현관 출입구도 필요 없다 하시면은 필요 없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현관 출입구는 뭐 가급적이면은 하시는 게 좋고, 그 이에 불필요한 데 있죠. 불필요한 데는 물바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히게 되면 계속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공업자를 불러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스카이 차량을 대야 되는 곳, 스카이 차량을 대서 물바지를 청소해야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하면 6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 차량 없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물바지를 청소할 수 있는 곳이면 저희가 4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은 곳은 물바지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유지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올라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게 수월하지가 않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사를 하실 때 물바지가 꼭 필요한 데만 하시고, 만약에 가급적 필요 없는 곳은 안 하시는 게 유지 비용 면에서는 훨씬 좋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보수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물바지 청소를, 이렇게 막힌 곳을 다 청소를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40만원을 받는 거고, 스카이 장비가 들어가면 60만원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유지 비용 안 내고 싶으시면, 만약에 본인이 사다리 타고 물바지 청소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물이 여기다 넘친다, 안 넘치는 게, 이게 막히면 이게 멈추거든요, 물이 차다가. 그럼 물바지가 넘친다 그러면은 올라오셔서 물 홈통 구멍이 막혔구나 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오셔서 요런 거 다 죽은 낙엽잎이에요. 요것만 청소를 해주시면 다시 원활하게 홈통 기능이 재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붕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바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이세요? 물바지에서 무슨 잡초가, 벼가 나오고요. 벼가. 이 정도면 뭐 고추 심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바지는 물이 샌다 하면 이미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고, 먼지물도 제거해주고, 이음새 떨어진 데 실리콘도 다시 한번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냐고요. 적어도 하려면 여기 렌탈을 타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은 데에서 지붕 위에서 그것도 끝을 하다가 떨어지면은, 균형 못 잡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는 싶으면, 좀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가까운 지붕업체를 통해서 좀 청소를 좀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태가 심각하고 이제 강판 자체가 녹이 나고 그러면 뭐 교체를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최대한 오래 쓰려면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흔히 이제 공장들은 다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창고가 지어져 있죠. 이런 창고 형식의 공장들입니다.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공장은 다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자 판넬 지붕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물바지를 보시게 되면, 자, 층수도 높아요. 높죠. 지붕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렇게 물바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예, 완전히 밭처럼 여기서 막 잡초도 막 생기고 물바지 기능이 사실상 안 되죠. 막혀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물바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장, 창고 이런 데에서 물바지에서 물이 샌다면 거의 이 정도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 정도 지경까지 온 거고요. 뭐 해결 방법은 뭐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청소를 하고, 그래도 물바지 상태가 좀 괜찮으면 삭지 않고 괜찮으면 청소하고,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실리콘으로 보수를 하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사가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렸으면 교체를 해야죠. 네. 근데 예방법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청소할 수 있으면 조금씩 청소를 해주고, 실리콘도 떨어진 데 있으면 실리콘을 보수를 해주면 어느 정도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비가 샌다 하면 이 정도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래도 이제 뭐 해야겠다 하시면 이제 가까운 지붕공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바지 청소나 아니면 물바지 교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야 이거. 예, 와. 물바지 청소, 예. 왕건이. 이야.
자. 와,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많은 데는 물바지를 시공하게 되면, 야, 이 주변은 깨끗한데 여기만 이렇게 나무님 쌓였죠. 자,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홈통 구간이에요. 결국은 이 물들이 쭉 이 홈통 구간으로 물매를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이 이렇게 빠지려면,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저쪽에 있는 낙엽잎이 이 물바지에 다 쌓여 있어도 쭉 물길 따라서 이 홈통 구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좀 나가다가 이제 낙엽잎들은 이 홈통 구멍에 걸리는 거죠. 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6개월에 한 번씩은 물바지 시공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된다.